자, 시작할게요. 일단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을 다 개념적으로 다룬 후에 여사건의 확률에서 몇 문제를 그때 못 다뤘던 것들을 좀 몇 문제 더 풀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유형 1번부터 유형 5번까지 문제를 쌤이랑 같이 다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좀만 얘기해보면요, 조건부 확률은 원래 확률이라는 것이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았으나, 조건부 확률은 PA 바 B라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A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것이 맞기는 맞대. 다만 전체 경우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일단은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전제하에 A라는 사건이 그 안에서 발생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NB분의 NA 교 B가 됐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야. 따라서 표본 공간이 원래는 전체 S에서 B라는 공간으로 축소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표본 공간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그 사건이,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을 구한다의 원리가 됐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얘를 조금 연장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룰 텐데, 확률의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는 둘 다 간단해. 덧셈 정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 우리가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을 구할 때 그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사건이 둘 다 발생했을, 그러니까 두 번 카운트 되었을 그 사건의 확률을 한 번은 덜 세주는 게 덧셈 정리였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PA 교 B가 0이라는 확률이 될 테니까 그냥 PA 합 B라는 이 사건이 확률이 그냥 PA와 PB의 합일 것이다 라고 배워놨던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는 오늘 배울 건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PA교 B라는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요,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PA 곱하기 PA 바 B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이게 곱셈 정리야. 자, 이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 얘를 단순히 식 정리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봐봐, 어차피 PA 바 B라는 건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나 잘못 썼다. 미안해. 얘가 PB예요.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PB분의 PA 교 B인 거니까 이 자리에 이 노란색 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PB가 약분되면서 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PA 교 B라는 이 확률이 PB 곱하기 PA 바 B의 결과라는 것은 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얘를 상황의 이해가 필요한 거야.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자, 이 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PA 교 B라는 건 뭐냐면요, 상황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거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둘 다 발생할 확률이죠. 그치? A와 B가 둘 다 발생할 확률이야. 근데 그 식이 왜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냐면, 잘 봐. PB라는 건 B가 일어났을 확률이죠. 그치? PA 바 B라는 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이지. 그럼 봐봐. 얘한테는 아직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B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치?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야. 근데 아직 B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B가 일어났을 경우에, B가 일어날 경우 A가 발생할 확률인데, B가 일어난다면 A가 발생할 확률이 얘지만 실제로 아직 B가 발생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면 얘는 B가 발생했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곱셈을 하는 것 자체가 B가 발생했다라는 경우에 잇따라서 딸려있는 경우로서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B가 발생했다는 결과 하에서 B가 발생할 경우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 둘이 곱하면 실제로 B도 발생하고, 그때 B가 발생한다면 A가 발생할 확률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A와 B가 둘 다 발생하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상황 이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친구 자체는 국어적으로 상황적으로 표현했을 때 B가 일어났을 경우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아직 실제로 B는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PB가 앞에 곱해지면 실제로 B가 발생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A까지 발생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번만 더 쉽게 얘기해주면 PB라는 것 자체는 NS분의 NB예요. 곱하기 얘는 NB분의 NA교B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NS는 전체 경우니까 전체 경우 중에서 N이 발생한 경우야. 근데 분자끼리 곱해진다면, 잘 들어, 얘랑 얘가 곱해진다면 B라는 것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에 잇따라서 A라는 것까지 발생했을 경우가 곱해지는 거지. 근데 그거가 전체 NS로 나눠지니까 걔는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에 B도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B가 발생했을 때 A도 발생할 확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A와 B가 둘 다 발생한 경우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에 곱셈 정리는 뭐냐면 결국 둘 다 발생했을 확률이라는 건 B가 발생했을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경우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져서 결국 얘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곱셈 정리야. 그래서 얘를 한 차례 이해해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쌤은 오늘 한 8개 정도의 문제를 선정을 했고 유형 6번부터 마지막 유형 뭐 10몇 번까지 곱셈 정리까지 해서 조건부 확률을 좀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러면 유형 6번부터 우리가 세부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 볼 건데, 그 병수가 아마 문제 불러줄 거야. 754번이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쌤이 선정한 문제가 754번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그럼 나머지 8개는 꽝이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제비를 하나씩 차례로 확인하여 당첨 제비 2개를 모두 꺼내면 꺼내는 일을 중단합니다. 5번째에서 꺼내는 것을 중단할 확률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내가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1회가 있을 거고 2회가 있을 거고 3회가 있을 거고 4회가 있을 거고 5회가 있을 거야. 자, 잘 생각해봐. 내가 당첨 제비 2개를 모두 꺼내면 게임이 끝날 거야. 근데 한 번 꺼낼 때마다 하나씩 꺼낼 거지. 그러면 5번째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5번째에서 어떤 일이 발생돼야 되니? 당첨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1회랑 3회에서 당첨이 돼버리면 그대로 3회에서 게임이 끝나겠지. 근데 5번째에서 끝내려면 5번째에서 당첨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니? 그리고 2개를 다 꺼내야 끝날 테니까 5번째에서 당첨된 이거는 몇 번째 당첨이었어야 돼? 2번째 당첨이었어야지. 이때 처음으로 당첨되면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당첨을 하면 된 거야. 그러면 1회에서 당첨되고 2회, 3회, 4회에서 당첨이 안 되고 5회에서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2회에서 당첨이 되고 3회, 4회 안 되고 5회에서 당첨될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아니겠어?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 탕이 되고
마지막으로 XXX 동그라미 동그라미까지 이루어지면 5회에서 무조건 게임이 끝나는 4개의 시나리오가 이미 그려진 거 아니니? 괜찮으시죠? 근데 아마 이 계산 결과는 매우 유사할 텐데요. 잘 봐. 1회에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총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10시 1이잖아.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걔가 당첨 제비였어야 돼. 그럼 위에는 몇이 올라가는 거야? 2시 1이 되는 거지. 그치? 당첨 제비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내가 딱 하고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2인 거 맞죠? 두 번째에서는 실패할 거니까 9개의 제비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당첨이 됐으니까. 그러면 당첨 안 되는 제비, 즉 꽝인 제비가 몇 개 남아있어? 8개 남아있으니까 9분의 8의 확률 아니겠니? 그치? 세 번째 또 꽝이니까 얘가 8분의 7의 확률 아니겠어요? 왜냐면 꽝 제비도 하나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맞죠? 네 번째도 꽝이니까 얘가 7분의 6의 확률로 꽝 제비를 뽑았을 거고, 마지막 5번째는 6개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남아있어? 1개 남아있죠. 당첨 제비. 여기 당첨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6, 6, 7, 7, 8, 8 이렇게 계산이 되고, 결국에는 90분의 2, 45분의 1의 확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쵸? 다 곱해지는 게 맞겠지? 그런데 얘들아, 두 번째 것도 해보면 결국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밑에는 10이에요. 근데 당첨이 안 될 거니까 8이 올라올 거야. 8개가 꽝제비니까. 이번에는 9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2개가 당첨제비니까 9분의 2의 확률이지. 세 번째는 8개 남았는데 꽝제비가 7개 남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꽝이니까 7분의 6이 된 다음에 다섯 번째는 6개 중에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계속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뭔가 순서가 뒤바뀌긴 했는데 약분을 한다라고 치면 결과는 똑같아지지 않겠어? 순서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 다 45분의 1이었을 테니까 다 더하면 45분의 4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게 되시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754번 문제였습니다. 병수요? 763번. 네, 다음으로 우리 763번 문제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5개가 있거든요. 아니지, 적혀있는 공이 5개가 있는데 주머니가 그렇게 있는 거야, 하나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임의로 3개를 꺼낼 거야.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2개만 꺼낼 거야. 근데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겠죠, 얘들아. 자,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 거야. 자,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할 거냐면, 내가 3개를 뽑게 되는데 그들의 곱이 짝수일 때가 생길 것이고, 2개를 뽑게 되는데 그들의 곱이 짝수일 때가 생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1번 시나리오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나는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았는데 그 곱이 짝수야. 이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내가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뽑았는데 그러면 공을 2개만 뽑을 거고요. 그 2개의 곱이 짝수인 그런 확률을 또 세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표현했던 대로 뭐가 있냐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뭔가가 일어날 사건이 있을 거잖아. 그럼 얘 봐봐. 내가 3개의 공을 뽑아서 그 곱을 짝수로 만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얘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P, A, 바, B를 시전할 건데, 이 B라는 건 뭐냐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을 때 3개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야. 근데 실제로 그 앞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이렇게 곱해져야만 3의 배수가 나오면서 곱이 짝수인 경우를 보게 되는 거지.
아까 전에 곱셈 정리 기억나? 둘의 사건이 둘 다 일어났을 확률이라는 거는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 하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곱이 짝수인데 실제로 그 앞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곱해져야지만 3의 배수 나오면서 곱도 짝수가 되는 거잖아. 이게 P A 교 B였지. 이 곱셈 정리의 상황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주자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볼게. 내가 주사위를 쿵 하고 던졌어.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니? 3분의 1 맞아? 3이랑 6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먼저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럼 나는 저 주머니에서 공을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돼. 3개를 뽑았는데 짝수가 나와야 돼. 근데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죠. 그럴 거면 차라리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확률을. 그치? 그러면 1, 2, 3, 4, 5 중에 내가 3개를 뽑았는데 걔가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 3개를 뽑아야 되죠. 따라서 내가 5개 중에 임의로 3개를 딱 뽑았는데 1, 3, 5 3개 중에서 3개를 뽑게 되면 오직 홀수만 뽑는 경우의 수죠. 걔를 전체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내가 6건을 1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죠. 3개 곱했을 때. 이 경우만 제외하면 되니까.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얘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9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일단 약분하지 않을게요. 30분의 9의 확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동의하시니?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으로 이번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서 2개를 뽑아서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확률을 좀 세볼게. 자, 얘들아, 주사위 던졌을 때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몇인 거야? 그렇지, 3분의 2인 거죠. 그랬을 때 곱하기 2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곱이 짝수여야 돼. 그러면 짝수 2개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걸 세기가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홀수 2개만 뽑아서 곱하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확률을. 그러면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지, 이번엔. 근데 1, 3, 5라는 3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 그 경우를, 그 확률을 전체 1에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결국 내가 홀수 2개만 뽑는 확률을 전체에서 배제한 거니까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니? 오케이.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자, 1 빼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이 이렇게 되시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30분의 14일 것이고요.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해줘야 될까? 더해 주셔야 되겠죠. 왜 더해?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사건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건은 둘이 완벽하게 배반이므로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둘이 더해주면 결국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몇이죠? 30분의 23이 될 거고 얘가 정답이 되겠네. 자, 763번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같은 공을 다시 넣는 경우의 곱셈 정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쌤이 768번 문제를 좀 선정을 했어. 앞으로 우리는 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이 주머니를 오지게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공은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모르겠는데 공을 계속 꺼내면서 뭔가를 할 건데 익숙해지자, 얘들아. 어차피 1년 동안 공은 많이 꺼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일단 좀 익숙해지도록 하고, 자, 76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머니에 1이 적혀있는 4개의 공과 2가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 개수를 추가해서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는다. 오케이. 이 주머니에서 다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야.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해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내가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딱 뽑겠다는 얘기야. 뽑았는데 숫자가 적혀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1이 적혀있어. 그러면 1이 적혀있는 공 하나를 내가 외부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같이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1이 적혀있는 공이 하나 늘어나게 되겠지. 이해돼? 내가 만약에 2가 적혀있는 공을 처음에 뽑았어. 그러면 숫자가 2가 적혀있으니까 2가 적힌 공 2개를 외부에서 추가해서 같이 넣어버려요. 그럼 내가 2를 뽑았을 경우에는 2가 2개 늘어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공을 꺼낸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3개를 공을 꺼낼 건데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야. 당연히 얘들아 얘도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거 맞겠지. 2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첫 번째부터 시나리오 쓰자. 기억아, 상황 이해됐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시나리오 1번 쓰자. 자, 일단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은아, 시나리오 하나만 먼저 쌤한테 얘기해줘봐. 아니, 더 기초부터. 우린 첫 시도부터 할 거잖아. 7개 중에 3개. 잠깐만요. 나 지금 처음에 공 몇 개 뽑아요? 나 좀 도와줘. 처음에 하나 뽑는 거지? 처음에 공을 하나 먼저 뽑을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야? 아무나 대답 좀. 1 뽑는 거. 그렇지. 1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냥 간단한 거잖아. 그치? 내가 1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1을 뽑게 되면 숫자에 1이 적혀 있으니까 1이라는 공 하나를 추가해서 다시 뽑은 애랑 같이 넣게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러면 1을 뽑게 되면 그 다음 주머니 상태 좀 얘기해보자. 주머니 안에 그 다음엔 이제 1이 몇 개 들어있게 돼? 네, 5개. 그치? 1이 5개 들어있게 되지. 2는 3개 들어있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를 뽑지. 그랬을 때 그 곱이 뭐여야 돼? 곱이 홀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재민아,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니? 그렇지, 2를 뽑는 거야. 그럼 2를 뽑게 되면 그 다음에 주머니 상황이 1을 뽑았을 때랑 다르겠지. 주머니 상황 어떻게 되니? 자, 1이 4개랑 그렇지, 2는 5개가 되는 게 맞지. 왜냐면 2가 적혀 있으면 2라는 공은 2개를 더 추가해서 같이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겠지. 여기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곱이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1번과 2번은 완벽하게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각자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자, 이거 연습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재민아, 하던 김에 1번까지만 너가 해줘. 내가 처음에 1을 뽑을 확률이 몇이야? 7분의 4 맞지? 자, 당연히 너희도 이거 주목해야 돼. 근데 7분의 4를 갈긴다는 것 자체가 1, 4개를 다 서로 다른 걸로 치부하겠다는 얘기야. 이 3개도 다 다른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왜 7분의 4냐면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1개를 뽑는 거야. 근데 1이라는 게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1개를 뽑았을 때를 세기 때문에 7분의 4야. 서로 다른 걸 치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7분의 4인 거예요. 그쵸? 7개 중에 1개를 뽑고 4개 중에 1개를 뽑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서로 다르다고 쌤이 얘기했었지. 그치? 자, 7분의 4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3개를 추가로 뽑을 건데 그 곱이 홀수이기 위해서는 홀수만 뽑아야 되지.
근데 홀수는 누구밖에 없니? 1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체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1이 5개 들어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곱이 홀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7분의 4에다가 8C3이라는 거는 56이니까 56분의 10을 이렇게 가해주면 될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게. 계산 아직 안 하고요. 다음으로 2를 뽑는 시나리오는 진서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먼저 2를 뽑으려면 그 확률은요? 7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와야 돼. 3개를 뽑았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될까? 9C 3분의 그렇죠. 4C3이 되는 게 맞겠죠. 흰 1,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따라서 7분의 3 곱하기 9C3이 아마 84일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84분의 4가 이렇게 와주면 될 것 같아. 자, 계산이 좀 해봐야 되는데 4 이렇게 나누면 21이고요. 3 이렇게 나누면 얘가 49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얘는요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면 더 나눠지나? 또 한 번 나눠지겠네. 4, 2, 8이니까 얘 또 7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는 49분의 5가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49분의 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게요. 얘들아, 이 문제들은 지금 시나리오 잘 짜야 되는 거 맞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 다음 케이스에서 또 파생되는 일들, 지금 경우가 되게 달라졌어. 상황이. 이런 걸 판단 잘해야 되고. 자, 다음으로 유형 9번에서 773번 문제도 쌤이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비슷할 거야. 자, 비슷한 문제가 될 거야. 기상학자인 승기 7월에 비가 올 확률을 조사해 보니까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또 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었다고 한대. 그랬을 때 월요일 날 비가 왔는데 같은 주 목요일 날 비가 또 올 확률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오늘이야. 오늘 비가 왔어. 그러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맞지?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안 왔어. 근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확률을 한번 따져보자. 오늘 비가 왔다는 전제하에 내일 또 올 확률이 몇이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오늘 비가 왔으면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인 거야? 3분의 2인 거지. 자, 오늘 비가 안 왔어. 그런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몇이래? 4분의 1. 그러면 오늘 비가 안 왔으면 내일도 비가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미 조건부 확률이야. 비가 왔을 때 내일 또 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 교집합을 구하려면 비가 올 확률도 나중에 곱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 월요일 날이 있고 화요일이 있을 것이고 수요일이 있고요, 목요일이 있을 거야. 근데 월요일 날은 비가 왔어. 비가 왔다 그랬어.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이랬단 말이야. 근데 목요일 날 또 뭐 해야 돼?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는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제 짤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 1번이야. 월요일 날 비 옵니다. 화요일도 와요. 수요일도 오고요, 목요일도 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월요일 날 비 오고 목요일 날 비 오는 거지. 자, 2번 시나리오야. 월요일 날 비가 와. 그 다음날에 왔어. 그 다음날 안 왔어. 그 다음날 온 거야. 얘도 괜찮지. 세 번째, 비가 오고요, 안 왔는데요, 수요일날 와서 목요일도 온 거야. 얘도 괜찮을 거고.
네 번째, 얘가 마지막 경우겠지? 비가 왔는데요.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안 오고요. 목요일날 온 거야. 이게 전체 아니니? 어차피 월요일 오는 게 확정이고 목요일날은 와야 되니까 화수에 대해서만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네 가지만 나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 월요일에 비가 온 거는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필요해 안 해? 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필요 없지. 왔으니까. 그럼 이제 얘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비가 왔어. 다음날 또 오려면 그 확률은 3분의 1. 그러면 이날 왔으니까 수요일날 비가 또 올 확률은 3분의 1. 목요일날 또 올 확률은 3분의 1. 27분의 1. 쌉 가능. 자, 두 번째 보자. 비가 왔어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그렇지 4분의 1. 따라서 얘는 36분의 2가 되겠지. 괜찮으시죠? 이번엔 비가 왔어. 그 다음날 안 올 확률은 3분의 2. 안 온 다음날 올 확률은? 안 온 다음날 올 확률은 4분의 1. 온 다음날 또 올 확률은 3분의 1. 잘하셨다고. 얘도 36분의 2네. 자, 마지막 것만 보자. 비가 온 다음날 안 올 확률은 3분의 2. 안 온 다음날 또 안 올 확률은 4분의 3. 안 온 다음날 올 확률은 4분의 1. 얘들아, 쌤이 아까 저 왼쪽에 저렇게 적어놓은 거 도움이 좀 되죠? 그때그때 갖다 빡빡 쓸 수 있잖아, 빨리빨리.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몇 나오니? 8분의 1이야? 이렇게? 이번에 약분까지 갈겼네. 그러면 얘네 다 더해야 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죠. 얘까지 더하면 27분의 4 나오죠. 27분의 3이니까. 그럼 27분의 4에다가 이제 8분의 1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통분이 좀 뭐 같네. 자, 그러면 둘이 곱해줘서 몇이야? 216이니? 216분의 8, 4, 32에 이쪽에는 27 하나 더해질 거니까 216분의 59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맞으실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또 비가 올 확률은 다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분리돼서 계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좋아, 재밌죠? 병수 재밌어? 오케이, 다음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등장합니다. 근데 쌤이 고른 문제는 784번? 맞아? 784번이고, 자, 재밌을 것 같아요. 식문화체험의 날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였고, 전체 학생의 60%가 점심에 한식을 선택하였다.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30%는 저녁에도 한식을 선택했고요.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25%는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은 P분의 Q다. 이제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얘도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정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 자, 점심이 있고요. 저녁이 있어요. 그러면 점심에 내가 만약에 한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이 저녁에는 또 한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녁에는 양식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저녁에는 한식을 선택할 수 있고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할 수 있죠. 결국 모든 학생이 다 밥은 먹었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 아니겠니? 한양, 양한, 양양 이렇게. 그치? 그랬는데 자, 이 데이터 한번 다시 읽어보자. 전체 학생의 60%가 점심에 한식을 골랐으니까 봐봐. 내가 어떤 한 학생을 골랐을 때 걔가 점심에 한식을 먹었을 확률이 이미 5분의 3인 거죠. 맞으세요? 맞으시죠? 그러면 점심에 양식을 먹은 학생은 전체의 5분의 2니까 내가 한 학생을 골랐을 때 걔가 양식을 먹었을 확률, 점심에 걔는 5분의 2의 확률이겠죠. 그치? 그런데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30%는 저녁에도 한식을 먹었으니까 이러한 전제하에 또 한식을 먹었을 애들이 이따 여기서 10분의 3의 확률이죠. 30%니까. 그리고 당연히 양식을 먹은 애들은 10분의 7이 될 거란 말이야. 한식을 먹은 애들 중에서. 알겠니? 그러면 양식을 먹은 애들 중에서 25%는 즉 4분의 1은 저녁에도 양식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한식을 먹은 애가 그들 중에선 4분의 3이 됐겠지. 괜찮아? 그럼 봐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야. 그럼 조건부 확률 아니야? 전체를 보겠다는 얘기야? 아니죠. 전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 중에서만 볼 거야. 알겠니? 그럼 잘 봐.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은 얘네와 얘네야. 근데 걔가 점심에는 한식을 먹었을 확률이야. 그럼 잘 봐봐. 내가 전체 인원을 A명이라고 한번 해볼게. 전체 인원이 A명이야. 그러면 점심 한식,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은 자, 한 양을 먹은 애들이야. 한 양. 얘들은 전체 A명 중에서 점심에 한식을 먹은 애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의 2가 일단 점심에 한식을 먹은 애들의 총 인원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10분의 7에 해당되는 학생이 저녁엔 양식을 먹은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50분의 21A가 한식, 양식을 먹은 애들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살펴볼 거는 양식을 먹은 애들을 볼 거야. 그러면 양식을 먹은 애들을 볼 건데 전체 학생이 A명이라고 쳤을 때 점심에 양식을 먹은 애들이 5분의 2잖아. 그럼 5분의 2A가 점심 양식 애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친구가 저녁에도 양식을 먹었으니까 얘는 10분의 1A가 되지 않겠냐고. 맞죠? 그럼 나는 표본 공간이 이미 축소됐어. 어떻게 축소됐냐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점심에 한식을 먹은 애들 고르는 게 아니지. 누구 중에 고르는 거야?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 중에서만 고르는 거지. 그럼 표본 공간이 이미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로 줄어든 거지. 그러면 저녁에 양식을 먹은 애들은 한양이랑 양양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해지네. 50분의 5에 50분의 21A가 더해진 50분의 26A라는 이 인원수가 저녁에 양식을 먹은 전체 인원수 아니야? 그들 중에서 얘네가 표본 공간인데 이들 중에서 얘가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이니까 저녁에 양식을 먹으면서 점심엔 한식을 먹은 애가 올라가는 게 맞겠지. 따라서 이 전체 인원 중에서 점심에는 한식을 먹은 애는 50분의 21A니까요. 이게 확률이 될 거고 A, 50 약분되면 결국 26분의 21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한번 잘 얘기 들어보자. 이번에도 우리는 정확하게 각자의 사건에서 그 다음 발생할 확률을 정확하게 먼저 적어놨어. 적어놓고 문제 자체가 조건부 확률 출제가 됐단 말이야. 전체 인원 중에서 그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에 양식을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그 전제가 붙으니까 이 두 가지만 세면 되죠.
그들 중에서 점심에는 한식을 고르네. 즉, 얘 더하기 얘에서 얘만 분자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인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784번 문제를 또 한번 연습을 해봤어. 오케이. 다음 유형 11번을 보면, 자, 797번 문제를 쌤이 선정을 했는데요. 자, 얘도 또 막 주머니 등장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어요. 주머니 A에는 파란색 연필 2자루, 초록색 연필 4자루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파란색 5개에 초록색 3개가 들어있어. 주머니 A에서 2자루를 꺼내서 주머니 B에 넣은 후에 주머니 B에서 2자루를 동시에 꺼냈더니 2자루 모두 초록 색연필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할 때 주머니 A에서 주머니 B로 옮겨진 색연필이 초록 색연필 2자루였을 확률은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얘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는 결국 어떤 경우가 표본 공간이 될 거냐면, 조건이 뭘로 붙었니? 내가 B에서 2자루를 딱 하고 뽑았을 때 둘 다 초록색이었다는 전제하죠. 그 전제하에 옮긴 애가 모두 초록색이었을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시나리오야. 얘들아, 시나리오야. 나 시나리오 짜줄 사람 없냐? 없어? 내가 1번 시나리오 짤게 일단. 그러면 잘 봐. 1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가 A에서 B로 일단 2자루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옮길 건데 얘가 파란색 2자루였을 경우야. 이렇게 A에서 파란색 2자루를 B로 옮겼어. 옮긴다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2자루를 뽑았는데, 맞죠? 2자루 뽑는 거 맞죠? 둘 다 초록인 경우야. 이럴 수 있죠? 병수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경우가 있겠어? 은진아, 무슨 경우가 있겠어? 초록색 2개. 그래, 그것도 있겠지. 자, A에서 B로 초록색 2개를 옮겨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2자루를 뽑았는데 걔가 둘 다 초록인 경우야. 이 경우가 있지. 자, 그럼 주은아, 아니 성현아, 마지막 경우도 있겠지. 뭐야? 그렇지. A에서 B로 파란색 하나랑 초록색 하나를 보냈을 수도 있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B에서 2자루를 뽑았는데 둘 다 초록인 경우가 있겠지. 자, 이게 세 번째 경우야.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1번과 2번과 3번 시나리오를 짜면 이 세 개가 주머니에서 나중에 B가 2자루를 탕 하고 뽑았는데 그게 초록인 2자리 모든 경우들 아니야? 1, 2, 3번이?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 문제 자체가 나중에 B에서 2자를 딱 꺼냈는데 그게 초록색 2개였다는 전제 하에니까 초록색 2개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세야 되는 게 맞지, 일단은.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을 다 세는 거야. 초록색 2자루가 나오는 모든 확률이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답을 구할 때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마침 A에서 B로 옮겨진 색연필이 초록색 연필 2자루였을 경우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2번.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내가 2번 경우를 이렇게 분자에 올리면 이게 정답 아니겠니? 그치? 어차피 나는 발생할 모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초록색 2자루가 결국 B에서 뽑혔다는 모든 상황 중에서 마침 A에서 B로 건너간 게 초록색 2자루였을 경우를 보는 거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잖아. 그럼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확률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자, 시작할게. 자, 조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A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B에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전체 몇 자루 갖고 있었어, A에? 6자루야. 6자루 중에서 2자루를 뽑을 건데 그게 마침 파란색 2자루가 되려면 내가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그렇지. 2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야지만 파란색 2개만 딱 하고 이동을 할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 자, 파란색 2개를 이미 보냈죠. 이미 보냈으면 B라는 주머니 안에 파란색이 몇 개 들어있게 돼? 그렇지. 얘는 이제 B는 파란색이 7개 들어있게 되지. 보냈으니까. 초록색은 3개죠. 이렇게 바뀐 거지. 보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B에서 초록색 2자를 뽑으려면 총 몇 개 중에?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분자에는? 그렇지. 3C. 초록색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6C가 15니까 자, 15분의 1 곱하기 10C는 45니까 45분의 3이 되어서 얘가 결국에는 귀찮아. 자, 이렇게만 써놓을게. 알겠지? 자, 아직 계산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번엔 초록색 2개를 보냈대.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초록색이 원래 4자루였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확률이죠. 그러면 재민아, 이제는 B에는 누가 몇 개 있고 누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파 5에 초 5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중에서 2자를 뽑았는데 초록이기 위해서는 10C 2분의 5C 2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하면 15분의 6에 곱하기 45분의 12 이렇게 탄생할 것 같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경우 한번 보자. A에서 B로 보낼 건데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보내니까요. 일단 그 확률 자체가 내가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지금 파란색이 2개 있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서 곱하기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그치? 파란색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서 초록색 4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주머니 B의 상태가 파란색이 6개가 되었을 거고 초록색은 4개가 되었을 거니까 내가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둘 다 초록색이려면 10C 2분의 초록색 2개니까 4C 2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는 15분의 8 곱하기 45분의 6이 딱 하고 되는 게 맞지. 그치? 쌤이 아까 미리 약분을 안 한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얘랑 얘를 어차피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15 곱하기 45로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분자는 3 더하기 60 더하기 48 되는 거 아니야? 맞죠? 3 더하기 60 더하기 48이니까 111 아니니? 그들 중에서 2번을 분자에 올릴 거니까 2번은 15 곱하기 45분의 위에가 이렇게 60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약분될 거고 정답이 111분의 60이 될 건데 아시다시피 얘들아 111은 다 더하면 3의 배수니까 얘 3의 배수겠지. 얘도 3의 배수니까 약분되지 않을까?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37분의 20이 쿵 하고 나오면 얘가 3으로 약분된 결과 아니겠니? 맞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실 것 같아. 정답은 5번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풀면 야무지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는 초록색이 막판에 2개 뽑혔다는 전제 하에니까 그 일이 발생했을 모든 케이스를 분류해서 구하고 그들 중에서 마침 옮겨간 애가 초록색인 2개의 경우를 보는 거니까 2번만 싹 하고 올리면 될 거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의 문제풀이 중에 하나였고 숙제 연습 많이 해야 돼, 진짜로. 그치, 익숙해져야 되겠지, 진서가. 지금 눈빛에서 진정성이 나오는데?
오케이. 유형 12번에서 봅시다. 그러면 다음 거. 오케이. 800번 문제 뭐냐? 자, 건망증이 심한 현무는 전현무인가? 자,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그 현무는 세 장소 A, B, C를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 세 집 중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확률은? 이라고 돼 있네. 오케이. 자, 볼게요. 또 이번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뭐냐면 모자를 두고 왔다라는 게 조건이야. 그치? 봐봐. 얘가 현무가 어떤 곳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죠. 그러면 모자를 챙길 확률, 잘 챙겼어. 이게 5분의 4 아니야? 맞죠? 그런데 A, B, C라는 세 개의 집을 돌았단 말이야. 돌고 나니까 모자가 없을 때라는 말 아니야? 맞지? 왜냐하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는 3번 다 모자를 챙겼을 일도 있는 거잖아. 잘 챙겨서 집에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조건부 확률은 뭐야? 일단 모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니까 모자가 없다는 전체 경우를 먼저 시나리오 짜야 되겠지. 괜찮아? 그럼 봐봐. 1번은 뭐냐면 진서가 1번 시나리오 짤 수 있지 않아? 그 뭐야? 그치? 1번 뭐야? 모자를 A 집에 두고 오면 있겠지. 그 다음 2번은 모자를 B 집에 두고 왔을 때가 있어. 3번은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때가 있어. 근데 얘들아, 이 문제 잘 들어야 돼. 이 문제 잘 들어야 돼. 얘가 비슷하게 확률이 계산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게, 잘 봐봐. 일단 현무가 A, B, C 집을 차례로 방문했지. 그러면 잘 들어. 현무가 모자를 A 집에 두고 왔을 확률은요, 현무가 모자를 A 집에 방문해서 B 집 가기 전에 이미 두고 온 거니까 5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B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모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모자를 챙기거나 챙기지 않는 확률을 곱해 안 곱해? 안 곱하는 거야. 그냥 5분의 1인 거야. 모자를 A 집에 두고 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기회에서 이미 두고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자 없이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로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만약에 현무가 모자를 B 집에 두고 왔다는 얘기는 얘가 A 집부터 갔잖아. A 집에 갔을 때 얘가 뭐 했다는 얘기야? 챙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무가 A 집에서 모자를 챙기면서 B 집에 갔을 때는 두고 온 거 아니야? 즉 25분의 4로 계산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곱셈이 줄어드는 거야. 순서대로 방문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현무가 모자를 C 집에 두고 오려면 A 집에 갔을 때는 5분의 4의 확률로 챙기고, B 집에서도 5분의 4의 확률로 챙기고, C 집에서 이렇게 두고 온 거야. 그럼 얘가 125분의 16이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이거 조건부 확률일 수밖에 없지. 왜? 얘가 모자를 두고 오지 않았으면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가 한 번 더 곱해졌을 거 아니야. 봐봐. 두고 오지 않음의 확률은 그러면 125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 아니었겠어? 이걸 왜 써놓냐면 얘가 125분의 몇이야? 5를 곱하니까 20이죠. 얘가 125분의 몇이야? 25를 곱하니까 25지.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더해봐. 중요하다. 하나, 둘, 셋 더해봐. 그러면 51 맞아? 아니지, 61 맞죠? 61. 125분의 61의 확률이 어디서든 두고 온 거지. 나머지가 125분의 64니까 얘는 다 챙긴 거지. 안 잃어버린 거지. 둘이 합친 게 몇이야? 1이죠. 다 합치면 1이지. 왜? 어느 한 군데서 잃어버렸거나 챙겼거나 이게 모든 경우잖아. 다 합치면 1인 거야. 근데 우리
다 합친 것 중에서 계산하는 거야? 아니지. 일단 잃어버렸다는 전제 하에 계산하는 거니까 1번, 2번, 3번만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지. 전체 표본 공간 S니까 확률이 1이야. 근데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두고 왔을 때이기 때문에 얘는 배제하고 얘네 셋만 더해서 125분의 61의 확률로 일단 두고 왔을 때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C집에 두고 왔을 확률이니까 125분의 16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따라서 확률은 61분의 1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끝날 거니까 너희들 이런 표현도, 얘들아 봐봐, 여기서 분명하게 모자를 두고 왔을 때라고 안 알려줬지. 근데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다. 근데 모자를 안 두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고 왔다는 게 이미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예민하게 좀 체크해야 돼. 오케이, 이게 800이었어.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죠.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살짝 그럴 수도 있겠지? 정하영? 뭐가요? 그거 못하면 못 풀어요. 뭐 어떤 문제 말하는 거야? 진품을 갚으면 이제 풀면 돼. 근데 저는 안독증 있어서 아, 진짜. 읽기 싫어요. 얘들아, 쌤이 지금 아, 괜찮아요. 5분, 3분만 쉬어요. 3분만. 아니 병수 오면 시작은 할 건데 화장실. 얼마? 갚으면 진품으로. 갚으면 진품이 뭔 소리야? 이거는 그거야. 범죄야, 범죄.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길어요. 문제 길죠. 문제가 부어. 진품으로 감별한 분들이 실제로는 갚을 확률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품으로 더. 구별했다고. 그니까 진품으로 구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감별사가 얜 진품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품이었던 거지. 그만큼 진품 같다. 그 수연아, 아마 수연아 이 문제 쌤이 푸는 거 보면 그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니까 이 문제 한 번만 잘 들어줘. 싫으면 시집가. 이씨. 와, 근데 안 봐도 그러는데. 나랑 비슷한 세대 아니실까 혹시? 실제로 갚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갚음을 진품으로 구별했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 힘들구만. 저 쉬어요, 빨리. 한 문제 딱 하고. 근데 제가 왜 하트 보냈는데 왜 안 해줘요? 하트 했잖아 나도. 왜 앞에 보고 해요? 꺼버릴래. 아주 지멋대로가 아주 끝. 안돼 안돼. 아주 몇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왜 어디까지? 한 문제 자체. 한 문제 자체 편집. 자 얘들아 마지막 문제 보고 그 뭐 더 이상 뭐 질질 끌지는 않을게. 이거 마지막 문제 재밌을 거고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백인이 80%, 흑인이 10%, 동양인이 10%, 세 인종의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가 뭐 이래? 목격자는 범인은 동양인이라고 진술했대. 근데 가까이서 정확히 본 건 아니고 CCTV도 없었대.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야, 씨, 제대로 못 봤는데 범인은 동양인이래. 이거 우리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야 봐봐, 동양인이 지금 여기서 소수 인종이죠. 근데 지금 범죄가 일어나는데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CCTV도 없는데 범인은 동양인 이랬단 말이야.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봐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슨 문학작품을 써놨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하여 수사관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소리야.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대. 근데 그랬더니 그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할 확률은 모든 인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0.9였고 인종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백인을 동양인으로 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백인을 보고 흑인이라고 판단하진 않는 거야. 백인을 보고 동양인인데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고 흑인을 봐도 백인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고 동양인인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미친놈 아니야, 그치? 근데 아무튼 간에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진술한 범인이 실제 동양인일 확률이야. 그럼 얘들아 일단 조건부 확률인 거 잘 봐. 목격자가 일단 동양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로는 백인일 수도 있어. 실제로는 흑인일 수도 있어. 실제로는 동양인일 수도 있어. 맞니? 이거야. 그럼 이렇게 쓸게. 내 얘기 잘 들어. 시나리오 짠다. 시나리오. 범인이고요. 목격자가 본 범인이야. 잘 봐. 실제 1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리얼 범인, 레알 갱스터, 크리미널은 백인이었어. 근데 목격자 새끼는 동양인이요 이런 거야. 나쁜 놈. 자, 2번은 실제 범인이 흑인이었어. 근데 목격자는 이번에도 동양인이요 이런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실제로 세 번째는 빼박인데 실제로 동양인이었어. 범인이 동양인인데 목격자가 동양인이요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조건부 확률이에요. 어떤 조건이 깔려 있는 거냐면 목격자가 일단 동양인이었어요 이렇게 말한 전체 사건 중에서 실제로 동양인이었을 사건이야. 전체 사건은 목격자가 동양인이 아니고 백인이요 라고 했을 것도 다 포함돼야 되잖아. 근데 표본 공간이 축소된 거야. 어떻게 축소됐어? 목격자가 일단 동양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로 축소가 일단 된 거야. 그 안에서 실제로 범인은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동양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동양인이 진짜 범인이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본 공간은 동양인이요 라고 얘기한 경우 중에서 실제 동양인이었을 그 확률을 구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1번, 2번, 3번을 더한 축소된 표본 공간에서 그들 중에서 3번이 실제로 발생했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 판단을 잘 해보자. 잘 봐. 이제 문제 읽어볼 거야. 얘들아, 어떤 사건이 쿵 하고 발생을 했어. 근데 범인이 백인이었을 확률은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정확하진 않아. 어떤 사건이 쿵 하고 발생했을 때 인종 구성이 80, 10, 10이었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대가 범인을 저질렀을 때 그 범인이 백인일 확률이 10분의 8이겠죠. 실제로는. 다른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얘들아. 일반적으로 흑인의 범죄율이 좀 높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수학이야. 그래서 전체 인구 구성이 8대 1대 1이기 때문에 실제 랜덤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백인이 실제 범인이었을 확률이 10분의 8일 거야. 그런데 목격자 봐봐. 목격자가 지금 백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동양인이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문제 잘 읽어봐.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할 확률은 모든 인종에 대해서 0.9야. 맞아? 목격자가 백인을 보고 백인이요 할 확률이 0.9야. 꽤 믿을만 하잖아. 근데 백인을 보고 다른 인종을 얘기할 확률이 0.1이겠지 그러면. 10분의 1. 근데 얘는 백인을 보고 흑인이라고는 얘기 안 해. 동양인이라고만 얘기해. 잘못 판단할 거면. 그러니까 백인을 봤는데 동양인이요 라고 얘기했을 확률은 10분의 1인 거 맞아? 동의해? 백인을 보고 백인이요 했을 확률이 10분의 9고 백인을 보고 흑인이요 할 일은 없어. 백인을 보고 동양인이요 라고 할 확률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 범인이 백인인데 걔를 보고서 목격자가 동양인이요 라고 했을 확률이 10분의 1인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곱하면 100분의 8이 될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실제 범인이 흑인이었을 확률은 흑인 인구가 10%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흑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런데 인종을 옳게 판단할 확률이 모든 인종의 동일하게 0.9니까 흑인을 보고 다른 인종이라고 판단할 확률도 10분의 1인 거야. 근데 이 새끼는 또 흑인을 보고 백인이요는 안 해. 흑인을 보고 흑인이요 라고 할 확률이 10분의 9인 거고, 흑인을 보고 동양인이요 라고 할 확률이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걔를 보고 나서 목격자가 동양인이요 라고 할 확률이 10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의 확률로 범인이 흑인이면서 목격자는 동양인이라고 진술했을 확률이 100분의 1인 거지. 괜찮아? 마지막, 실제 범죄를 동양인이 이렇게 저질렀으면서 목격자가 동양인이 그랬어요 라고 진술할 확률은 맞게 진술한 거지. 얘는 잘못 진술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모든 인종에 대해서 옳게 판단할 확률이 10분의 9인 거니까 이번에는 동양인을 보고 동양인이요 라고 했을 확률이기 때문에 10분의 9가 되는 게 맞겠지. 동의하세요? 얘는 잘못 판단한 거고 얘는 맞게 판단한 거니까 10분의 9. 따라서 얘가 100분의 9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결국 어떤 목격자가 동양인이요 라고 진술을 했을 전체 경우는 확률은 100분의 18이 되는 게 맞고요. 100분의 18이 되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진짜로 범인이 동양인이었어서 동양인이라고 했을 확률은 10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2분의 1이 돼서 정답이 1번일 거예요. 자, 이거를 하면 아마 방금 수연이가 조금 애먹었었던 진품가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분류할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진품을 진품이라고 했을 확률. 그래. 그거 못하면 못해. 맞아, 이거 약간, 야 근데 우리 확통이들은 좀 문과적인 성향이 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잠깐만.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그 숙제는 쌤이 조건부 확률까지 내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형 5번까지는 이미 냈잖아. 그 다음 유형부터 끝까지 하면, 호가지 안 했어요. 그때 전까지. 조건부 확률 전까지 냈구나. 그럼 이번엔 조건부 확률을 내주면 되지 않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일단 쌤이 문제 수 좀 확인할게. 일단 고생 많았어요.